알면 알수록 흥미진진한 우리의 문화유산. 오늘도 유지식 상팔자에서 고대 유물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주 송제리 고분군 1호분에서 출토된 특별한 유물, 장식소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장식소도의 제작기술 복원과 제염품 제작 과정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전문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원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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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이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주 송제리 고분군 1호분에서 출토된 장식소도, 이름만 들어도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 전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2005년에 설립된 문화유산 연구기관입니다. 나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의 고대 유적을 발굴조사하거나 출토 유물을 분석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문화유산을 연구 및 보존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이번 장식소도 복원도 고대 금속 공예품의 복원과 재현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고대 유적의 복원 과정은 역사를 되살리는 작업이잖아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되신지 궁금해요. 저는 원래 이제 토기 전공자인데요. 고분에서 출토된 투구를 이제 복원 연구를 시작으로 환갑, 장식대도, 화살집, 장식소도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좀 매력적인 부분은 유물 한 점에도 많은 관찰과 생각이 필요하다는 점이 매우 재밌게 여기고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는 장인과 관련된 연구자들과 서로 생각을 나누고 토론을 통해서 제 생각을 고치거나 정리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연구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유지식 상팔자 두 번째 이야기, 나주 송제리 1호분에서 출토된 특별한 유물, 장식소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장식소도가 도대체 어떤 건가요? 장식소도는 이제 금은에 장식이 부과된 작은 성깔입니다. 오늘날 이제 은장도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삼국시대의 왕릉급 무덤에서 이제 확인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작은 부품에는 당시 장인들의 섬세한 솜씨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발굴한 사진을 보니까 정말 화려하고 진짜 디테일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근데 이렇게 작은 칼에 지금 금과 은을 사용한 걸 보니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고대사에서도 이제 금은은 이제 귀금속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귀금속으로 제작된 나주 송제리 1호분의 장식소도는 죽은 사람의 허리춤에 출토되었는데, 중요한 점은 관 장식이나 다른 장식과 함께 신체를 장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유물들은 이제 죽은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부장품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사용했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은제 관 장식이나 허리띠 장식과 같이 출토되고 있어서 아마도 실생활에서도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주로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백제 시대에 뭔가 왕족이나 상류층이 사용을 한 것 같은데, 그럼 이 소도가 출토됐을 때는 어떤 상태였나요? 장식소도는 석실 바닥에서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각 부품들은 천장에서 떨어진 돌 때문에 파손되어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 나무와 같은 유기물, 그리고 금속, 철과 같은 금속 부위들이 이미 썩거나 부식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유물인지 몰랐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중요 부품들이 반경 15cm 내에 확인되어서 같은 유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부식도가 이제 꽤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 복원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제 다시 복원이 되나요? 부식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눈으로만 관찰해서는 이 유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진으로, 고화질 사진으로 찍어서 유물의 특징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3D 스캔이라든지 심지어 CT까지 촬영해서 유물의 내부 구조까지 이제 확인하여 도면으로 남기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각 부품들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현미경 관찰을 통해서 제작 기법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유사한 다른 장식소도를 참고해서 복원도를 작성했고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각 부품의 설계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의뢰해서 칼자루, 칼집, 금속 장식과 같은 부품을 각각 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칼자루와 칼집은 어떤 방식으로 제작이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뭔가 칼을 만든다 하면 이 대장장이가 그 뜨거운 불에서 칼을 팡팡 내려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연구원님들도 실제로 그 과정을 거쳐서 재현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실제로 작업하지는 않았고요. 실제 제작에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이현상 강민영 선생님이 이제 고생을 하셨습니다. 각 부품의 제작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칼은 이제 철을 불에 달구고 꺼낸 다음 망치로 두드려서 펴는 잔접 작업을 했고요. 금원재 통용 부품은 일정하게 자른 판을 접어서 붙여서 만들었고요. 고리 형태의 부품은 문양을 새긴 다음에 접어서 만들었습니다. 선 형태의 부품 같은 경우에는 원선을 가늘게 뽑아서 만든 다음 표면에 장식을 찍었습니다. 칼집과 칼자루는 긴 가래나무를 두 쪽으로 잘라낸 다음 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표면을 말끔하게 깎아내었습니다. 그리고 표면에는 오칠을 하여 마감했습니다. 와, 이렇게 보관 과정을 들어보니까 A부터 Z까지 정말 정교하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최종 완성품을 만드는 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셨을까요? 관찰해서 제작하고 보고서에 남기는 작업까지 총 2년의 기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와, 2년이면 정말 오래 걸리셨네요. 조립하기 전에 우선 이제 각 부품의 완성도를 이제 체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서 이제 꼼꼼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남아있지 않는 칼집과 칼자루 사이를 연결하는 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끈을 어떻게 만들었을 것이고 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는 좀 더 보완하여 부품들을 만들었고 완성된 부품들을 조립하여 최종 제형품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복원된 장식소도는 정말 백제시대의 기술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 제형품을 왜 만드시는 걸까요? 처음 작업은 유물의 원래 형태가 어땠을 거고 어떤 제작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었는지를 이제 연구의 목적을 삼았는데요. 제형품을 만드는 과정은 이제 단순히 유물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유물에 대한 다양한 제작 기법을 확인해야 하고 이후에 제작 작업은 각 부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다른 유물들을 더 자세히 연구하는 데도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형품 제작 과정은 유물의 원래 모습을 되살린 것뿐만 아니라 백제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자료를 사용했고 어떤 도구와 기술로 제작했는지 그리고 장인의 특징이나 목적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과정의 하나하나가 당시 백제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원님의 연구 덕분에 저희가 백제시대의 문화를 알 수 있게 됐네요. 장식소도는 백제시대의 상류층이 소유한 물건으로 추정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연구를 통해서 백제 상류층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으실까요? 고민하다 보니까 백제 장식소도가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공주 무령왕에서는 왕과 왕비 근처에서 확인이 되었고 익산에서는 사리장엄구에 안에 이제 함께出土가 되었었습니다. 아마도 무덤에 묻힌 장식소도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물건이기도 하고 고인을 기리거나 애도하는 사회적 행위가 반영된 물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령왕릉과 나주 송제리 1호분에서 발견된 예를 보면 장식소도가 관 장식이나 은제 허리띠 같은 유세품과 함께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장식소도는 지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유물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장식소도가 남녀 구분 없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지만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소유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당시에 유행했던 불교 교리와도 크게 충돌하지 않았고 불교와 깊은 연관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장식소도는 그 시대의 백제 사회의 신분, 종교 그리고 장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유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번 연구에서 장식소도의 복원을 통해 이 백제 금속공예 기술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건 정말 특별했다라고 느꼈던 점이 있을까요? 네, 복원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소도 같은 경우는 금속뿐만 아니라 나무, 직무와 관련된 기술에서도 매우 절제되고 뛰어난 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고품질의 공예품 같은 경우에서는 자원의 접근과 안정적인 작업 환경이 없이는 제작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백제의 장인에 대한 정치, 경제적 후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장인분들은 굉장히 복지와 연봉이 좋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제작된 장식 소도를 직접 볼 수 있는 곳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유물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이나 해설이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나요? 네. 만든 장식 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소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제작 과정은 이제 유튜브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만드는 과정을 아주 체계적으로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연구소에서는 이 과정을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보고서는 벌써 5권이나 나왔습니다. 와, 5권이나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일도 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나주연구소에서는 특별한 일을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된 제형품을 어린아이도 지역 주민들도 쉽게 만들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만들기 상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만들기 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갑옷, 투구, 금동신발, 화살집 장식 소도가 있고요. 누구나 역사 속 유물을 만들어 보고 삼국시대의 문화를 더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와, 역사 속 유물을 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직접 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유물 복원이 단순히 옛것을 재현하는 작업이 아니라 정말 이 유물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깊게 생각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연구자로서 비전공자에게 제형품 제작 이상의 의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뿌듯하게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연구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장식소도 복원을 통해 이 백제의 기술력과 문화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게 됐고요. 그 복원을 또 이끌어주신 연구원님의 노력 정말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유물들이 복원돼서 우리의 역사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 속에서 고대 유물 복원의 중요성과 그 안에 담긴 역사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저희 유지식 상팔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